초보 투자자분들이 이제 빌딩 투자에 이제 입문하려고 하는 분들이 임장을 가면 예.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내가 어떤 건물을 사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네. 임대 수익용으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어놓은 지 네. 한 뭐 15년 미만의 건물을 산다. 네. 라고 하면 리모델링 시점은 좀 이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현재 상태로 나는 쭉 간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고객들한테 건물 사시면 한 5년간은 보유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5년 된 건물을 샀다. 네. 라고 하면은 내가 5년 보유하면 20년이잖아요. 네. 저는 20에서 25년 사이가 리모델링 하기 좋은 시점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리모델링 안 하고 파는 거죠. 네. 그죠? 그러면은 현재 내가 살 때 들어가 있는 임차인들의 이 영업 수준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 사람들의 어떤 형태를 많이 봐야죠. 그러면 이 건물 시설보다는 임차인들을 많이 보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어차피 이 건물 사서 월세 받아서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시설이 나쁘면 임차인들 영업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임차인부터 먼저 문제가 되니까 이게 눈에 먼저 들어와요. 시설은 내가 뭐 건물을 볼지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뭐 여기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저도 몰라요. 네. 예, 얘기 들어야지 여기 누수된 흔적이 보이는구나 라고 아는 거지. 그럼 일반인들이 가셔가지고 시설의 문제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임차인이 장사 잘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시설에 문제가 없겠구나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15년 미만의 건물 사신다라고 하면은 임차인들의 영업 형태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20년 이후에 완공된 지 20년 지난 건물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임차인들보다는 네.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리모델링을 할 때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내가 토지 매입을 했죠. 근데 또 리모델링 공사를 또 해야지 내가 완제품 만드는 거잖아. 그럼 나는 매도하기 전에 완제품 만들어야지 매도를 할 때 내가 생각했던 양도 차익을 보는 거니까 꼭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안 하면 좀 덜 벌고 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내가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공비가 얼마인지 건축 설계사한테 먼저 자문을 구하는 게 맞죠. 이 시설 보기보다는. 네. 그리고 임차인들이 언제 나가는지 이 임차인들의 입주 날짜가 언제인지 체크해야죠. 왜? 계약갱신 요구권 10년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보통 이제 일반인들은 건물이야 그러면은 뭐 가서 뭐 건물 시설도 보고 누수 있는지 없는지 보고 해야 되는데 저는 약간 좀 다른 얘기들을 좀 드린 거죠. 이게 얘기가 뭐냐면 이게 재테크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제 얘기가 이해가 돼요. 네. 그냥 건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재테크 상품이다 보시면 돼요. 뭐 이런 컵이다. 이게 물을 마시기 위한 컵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물만 마시면 돼요. 그죠? 그냥 이 컵으로 물을 마시든가 아니면 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떠서 이렇게 마셔도 되잖아요. 네. 이것도 건물이고요. 이것도 건물이에요. 네. 예. 뭐가 더 물 마시기 편한 그렇죠. 건물이 있냐? 예. 그래서 이렇게 컵으로 마시는 게 제일 편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빌딩이라는 게 어쨌든 임차인들이 월세를 잘 내주고 수익률이 잘 나와야 건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쵸. 이런 물리적인 하드웨어 같은 것들보다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내용들을 꼼꼼히 봐라. 대표님 정리 잘하시네. 제가 쭉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그거 딱 뭐 한 단어 정리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도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이런 생각 잘 못할 것 같아요. 가면은 일단 건물 예쁘네 막 이런 것들 먼저 볼 텐데 이제 이런 것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고 근데 제 주변에 건물 찾는 분들이 워낙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요즘에 이게 돈 있는 분들, 갑자기 돈 번 분들이나 최근에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자산시장 거품 활용해서 돈 번 분들 이런 분들이 뭐 건물 없어요 이런데 저는 빌딩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른다고 이러는데 어느 땐가 통화했더니 수원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수원에 가서 강남에서 매물을 찾다 못 찾아가지고 수원 가면 이제 강남에서 꼬마 빌딩 살 돈으로 막 큰 건물 살 수 있잖아요. 거기는 꼬마가 아니죠. 네, 꼬마가 아니죠. 그냥 대형 빌딩을 살 수 있어서 혹해서 하셨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흐름이 요즘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강남에 근데 매물이 귀하니까. 네. 그분이 좀 임대 수익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잘한 선택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양도 차익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메인 목적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계속 손바뀜이 있는 곳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뭐 요즘에 밸류맵이나 디스코 앱들 다 아시죠? 아시겠죠? 구독자분들 중에 아니면 까세요. 밸류맵, 디스코라고 정말 이제 편합니다. 그 스마트폰에서 이제 앱을 까시면 되는데 그 두 개 사이트가 어떤 일들을 하냐면 최근에 이제 거래된 건물들을 다 노출을 시켜줘요. 그러면 거기 딱 보시고 최근에 거래된 건수들이 많은 지역에 사시면 돼요.
그러면은 계속 손바뀜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도 샀고 나보다 늦게 사는 내 후배 매수자들한테 내가 파는 거예요. 네. 그럼 계속 이제 이 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도는 과정 속에서 계속 얹어서 이만큼 얹은 게 이제 양도 차익이 되는 건데 네.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주요 지역보다 매매 건수를 밸류매 디스크에서 보시면은 상대 건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 매매 건수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네. 매매 건수가 가격 계속 올리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없으면 아무도 안 사요. 네. 그럼 매매 건수가 없다는 얘기는 오를 여지가 없다는 거고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인기 있는 지역이 계속 이제 양도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분들 이제 외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없냐? 건물을 누가 살까요? 돈 있는 분이 사겠죠. 네. 어쨌든 코스는 아파트를 사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나 세 번째 아파트 사실 분이 건물을 기웃거리면서 건물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아파트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첫 번째 아파트가 뭐 강남에도 있을 수도 있고 강북에 있을 수도 있고 지방에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지방에 있는 또는 강북에 있는 아파트보다 강남에 있는 주요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확 올랐죠. 네. 그럼 그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어떤 부동산이든 돈을 더 벌었을 확률이 매우 높죠. 네. 그분들이 건물 사러 올 수 있는 확률 또한 높아지는 이게 네. 확률 게임인 거예요. 그렇죠. 예, 내 걸 사줄 만한 내 건물 사줄 만한 사람이 어디에 많이 사냐에 따라서 내 걸 사줄 만한 사람이 몇 명이 되냐도 결정되어지는 거죠. 강남구에 있어요. 그러면은 강남구 주변에 수많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신 분들이 내 건물 사줄 만한 예비 매수자가 되는데. 네. 아까 지금 수원이요. 아예 수원 같은 수원이다라고 하면 가게 되면 수원에도 비싼 아파트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건물 살 조금 좀 이제 수원에 계신 분들이 그렇죠. 비하는 게 아니라 비하시키는 게 아니라 구매력 있는 구매력이죠. 예, 소비력 확률이 그렇죠. 적겠잖아요. 확률적인 거죠. 비율이 그러면 적겠죠. 그러면은 그쪽에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시면은 강남에 아니면 주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 건물 사러 가야 되는데 네. 솔직히 저도 대치동에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회사가 노년동이거든요. 네. 하루에 그냥 강남구를 안 벗어나요. 대치동에서 노년동 출근해서 노년동에서 대치동 오고 왔다 갔다 이래요. 근데 저 같은 분들 너무 많아요. 강남구에 다 해결이 되니까. 네. 그럼 그분이 수원에 한 번이 갔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 저 5년간 수원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가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건물의 주변이 뭔지를 다 조사하고 네. 알아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수원 같은 곳은 가서 1시간 걸려서 가죠. 네. 다 체크해야 되죠. 또 고민해야 되죠. 근데 강남은 이거 나 알아. 네. 이거면 나 아는데? 여기 나 회사 출근하다 본 건물인데? 네. 여기 뭐 피부과 있잖아. 나 피부과 갔던 데인데? 네. 대충 이래요. 네. 그러면 안 가보고 나 이건 뭘 아니까 이거 얼마요? 너무 비싸다. 좀 깎아주면 안 돼요? 그러면 몇 단계를 앞서가는데 대표님도 중개하시니까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건 남은 건 하나예요. 가격이 뭐 비싸냐 싸냐 가격만 남은 거지 중개인 입장에서는 그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이 거래가 많이 되는 거죠. 양도 차익이면 이쪽 지역을 사셔야 되고요. 그럼 그쪽은 뭐냐? 수원 지역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매매가가 안 오르니까. 근데 이제 매매가가 안 오르지만 임대가도 뭐 이제 계속 이제 만기가 되면 5%씩 인상할 수도 네. 있고 또 이런 이제 요 얘기 먼저 할게요. 주요 지역에 있는 임차인들은 손바뀜이 좀 있어요. 지금 계약갱신 요구가 10년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냐면은 이 주요 지역에 매입을 하신 매수자가 자기도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무조건 임대가를 올려야 돼요. 임대가 올리기 위해서 그냥 임차인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임차인 받는 방법도 있지만 그 사이에 건물 리모델링해서 새 건물 만들면은 임대가 확 올라가죠. 네. 임대가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비싸게 팔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니까 무조건 임차인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쫓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10년간 영업을 할 수도 보장해 줄게 라고 해서 계약을 갱신을 요구해라 네. 라고 하는 권리를 임차인에 줘버린 거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5년 줬다가 그 다음에 안 되겠다 더 늘리자 라고 해서 10년을 바뀌어버려서 지금 10년짜리가 돼버린 건데 그래서 이 주요 지역은 계속 건물주들이 내보내고 더 임대료 많이 주고 더 좋은 임차인으로 바꾸려고 하는 니즈가 많은데 네. 이 주요 지역은 계속 건물주들이 내보내고 더 임대를 많이 주고 더 좋은 임차인으로 바꾸려고 하는 니즈가 많은데 그래서 이 주요 지역은 계속 건물주들이 내보내고 더 임대를 많이 주고 더 좋은 임차인으로 바꾸려고 하는 니즈가 많은데
이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니즈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임차인 또한 손바뀜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장사를 해요. 그러면 이 주요 지역은 그 비싸게 임대 주고 들어와가지고 영업이 안 되면 자기가 만세 부르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요 지역은 임차인들 손바뀜이 좀 많아요. 임대료가 맥스 찾기 때문에 버겁단 말이에요. 근데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역세권 앞에 있으니까 어쨌든 자기 집에 가기 위해서 그 역을 지나가야 되고요. 네. 자기가 집에서 거주하다가 앞에 나와서 그 아파트 단지 앞에서 소비를 해요. 네. 그럼 쉽게 말해가지고 작년에 왔던 고객이 올해도 와요. 내년에도 올 거고 그 사람 이사 가지 않는 이상. 네. 그러면 계속 임차인이 기본적으로 버는 이 매출은 BP가 딱 나와요. 네. 고정 매출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거기서 더 벌거나 덜 벌거나야지. 그러면 그 상태에서 임대료 내고 남는 게 자기 수입인 거죠. 네. 항상 똑같아요. 매입자가 내가 임대 수익으로서 내가 이걸 계속 노후 준비를 하겠다. 네. 나는 지금 뭐 계속 이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 남는 거 가지고 나 생활도 해야 되고 네. 또 뭐 자식들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등등등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이 맞을 수도 있고요. 네. 이 주요 지역 같은 경우는 양도 차익을 기대하고 매입을 해서 양도 차익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계속 내가 뭐 해야 돼요. 네. 리모델링 하든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 받든 아니면 나간다 그러면 공실에서 또 어떻게 또 새로운 임차인도 협상해야 되고 이런 짜지구리한 것들을 계속 해야 돼요. 그에 대한 대가로 양도 차익을 버는 건데 그걸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이 지역이 맞고 하기 싫다. 안전한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비서울이 좋은. 근데 이제 그래서 결론들은 네. 양도 차익이면은 주요 지역이고 네. 임대 수익이면 외곽입니다. 비서울이고 뭐 이런 지역입니다. 네. 라고 결론은 대부분 다 아는데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냐를 또 제가 얘기를 길게 했네요. 정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볼 때 흔히 말하는 부자가 네. 서울에 많으니까 네. 이 건물을 만약에 500억짜리라 그러면은 500억짜리 건물을 사줄 만한 그 구매력 있는 사람이 수원보다 서울에 많을 확률이 많으니까 그 수원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우리가 액신 안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리스크를 방어하고 싶으면 주요 지역으로 오는 게 맞고 근데 그런 것 좀 말고 나는 임대 목적 나중에 좀 덜 팔려도 임대 따박따박 들어오고 건물 큰 거 있고 이런 게 좋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그런 걸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나쁜 투자는 아니다.